네, 시장이 이래도 힘을 내서 하이킥 날려봐야 되겠죠. 거침없이 또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킥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태 기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시장 하락을 보고 걱정부터 하셨어요? 네.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일단 공부하는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내가 무엇을 살지, 그리고 조정의 깊이가 깊어지면 나한테 또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니까 그런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잡을지 그러한 시간을 좀 명절 전에 한번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명절 동안도 생각이 좀 깊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 대선 TV 토론이 있잖아요. 미 대선 TV 토론이 있을 때 항상 시장은 그랬듯이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책 변수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갑론을박 서로가 후보들 간의 싸움이 좀 깊어질 때 시장은 계속 조정이 나왔었으니까 뭐 이럴 때 다음 스텝을 위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줬다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같이 공부 좀 해볼까요? 네, 제가 그동안 K 뉴딜 관련돼서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의문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 너는 그쪽을 보지 않느냐, 이 이사는 관심이 없느냐,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 역시 관심 많고요. 이번 시간을 빌어서 그러한 것을 좀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달이면 거래소에서 빅스 K 뉴딜 지수라고 해서 관련된 종목들과 ETF를 발표하는데요. 그 이외에도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 빅스 뉴딜 지수와 맞춰서 새로운 뉴딜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린 뉴딜에서는 약 한 50년까지 160조 원을 쏟아부어서 120만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니까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큰 그림이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누질 지수 표를 들고 나왔는데요. 뭐 알겠지만 BBIG라 그래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관련된 종목들과 지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빅스 뉴질 지수는 중소기업한테 유리하다라는 보도 네. 자료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관련한 지금 신재생 에너지, 뉴딜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앞서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많이 올랐던 성장 섹터에 대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그럼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이실까요? 아니면 네, 조금 더 뭐 기다렸다가 보는 게 다들 누가 나을까요? 봐도 이 방향은 틀리지 않거든요. 성장에 대한 방향은. 근데 성장통이란 게 항상 있었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어깨인지 머리인지 허리인지 지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숨은 종목들은 항상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네. K 뉴딜 관련돼서 오늘은 숨은 종목 찾기, 숨은 그림 찾기 정도로 해서 두 종목 정도 들고 나와봤습니다. 첫 번째 숨은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아화성 역시나 오늘 6%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킥 어디까지 날려주셨을까요? 와, 16,000원 선까지 예, 날려주셨어요. 손절가가 8,000원인데 저거는 의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터치하면 싸게 살 기회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서 손절가와 목표가는 변동이 좀 있겠지만 사실 목표가 16,000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때는 좀 도달 가능한 목표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동아화성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수소차에 들어가는 가스켓,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 배터리팩에 들어가는 가스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전엔 내연기관이었을 때 엔진에서 오일이 새지 않게 가스켓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배기, 흡기에 들어가는 호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미션 그런 데도 오일이 들어가니까 대우통에도 오일이 들어가고 그런 쪽에 가스켓을 넣어서 딱 압착을 시켜서 오일이 새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스켓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소차에도 스택에도 들어가고 배터리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수소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로 소개는 됐습니다만 사실 자동차 시트가
수소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기존 차에 게 수소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수소차 관련주가 안 되듯 동아화성도 배터리 가스켓이라든가 수소 흡기 배수 호수가 수소차나 전기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관련주가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시각을 좀 벗겨드리고자 오늘 동아화성을 들고 나와봤는데요. 관련된 고객사들은 현대, 기아차, 혼다, LG전자, 삼성전자 이렇게 있는데 LG전자, 삼성전자, 전기전자 쪽에서는 세탁기, 냉장고에도 이런 호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전자 쪽에서도 있어야 될 필수 부가결의 부품이었고 마진율은 항상 5%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화성을 들고 나온 이유는 자회사인 동아퓨어셀 82.5% 들고 있는 동아퓨어셀을 얘기하고 싶은 내용 때문인데요. 동아퓨어셀이라고 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두산퓨어셀, 예스퓨어셀의 경쟁사입니다. 네. 숨은 종목 그림 찾기라고 해서 자회사이기 때문에 동아화성 쪽에는 보이지 않았던 종목인데요. 수소 연료 정지 시스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좀 말씀드리자면 자회사 퓨어셀의 보도 자료는 10월에 이제 KS 인증 그리고 이제 납품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신생 회사가 얼마나 실적이 나겠어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S퓨어셀이라든가 한국퓨어셀 비상장 회사들까지 넓게 파이가 커지는 그림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산퓨어셀이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94%입니다. 그리고 공장 가동률은 97%거든요. 그런데 두산퓨어셀이 2.5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게 공장 가동률이 꽉 차서 공장은 두산퓨어셀이 더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두산퓨어셀이 공장을 더 짓기 이전에 준비되어 있던 회사들과 나눠먹는 시장이 될 네. 것이다라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두산퓨어셀의 캐파를 보면 63메가와트예요. 그런데 22년도까지 약 한 20배가 커지는 시장이 되거든요. 1.5기가와트 정도로 커지는 시장인데 1.5기가와트는 원전 하나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커지면 40년까지 15기가와트 원전 10개를 세우겠다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동아퓨어셀 역시 이제 동아화성의 자회사인 동아퓨어셀 역시 두각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S퓨어셀이 그냥 S퓨어셀 가치만 해도 2,400억인데 동아화성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진 5%인 탄탄한 제품군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동아화성을 볼 땐 동아퓨어셀의 가치를 좀 보고 10월 달에 재료가 노출되는 성향들을 좀 봐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숨어 있는 수소차 관련주 동아퓨얼셀에 대한 가치, 그래서 지금 다른 업체들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동아화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지금 당장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좀 주춤할 때 다음 스텝을 기다리는 준비 안에서 우리가 숨어 있는 동아화성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를 해보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목표가 16,000원 선까지 또 높게 잡아주신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아화성에 이어서 두 번째 숨어 있는 종목은 또 어떤 걸까요? 예, SK D&D 들고 나왔습니다. 네, SKD&D도 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가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죠. 오늘도 5%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SKD&D 목표가는 역시 또 높게 잡아주셨어요. 9만 원 선까지 하이킥을 네. 날려주셨어요.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증권사 리포트에도 9만 원 목표가가 적혀져 있어서 지금 2배잖아요. 타당한 가격이다 그렇게 보여져서 손절은 좀 작게 잡고 목표가는 좀 길게 보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D&D 하면 이제 풍력, 연료전지 그리고 태양광의 디벨로퍼라고 하는데요. 이 디벨로퍼는 아시겠지만 토지, 매입, 시공, 그 다음에 기획, 사후 관리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D&D는 그동안에 울진과 제주도, 가시리에 개발을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고요. 풍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개발 노하우가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풍력의 효율은 질 좋은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게 키워드가 되겠고요. 이런 디벨로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예전엔 전화국, 우체국, 그리고 한국전력 이렇게 있었잖아요. 어머님 때는 전화세라고 했었고 수도세, 그 전기세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온라인 되고 나면 SKT가 있고 LG U+가 있고
KT가 있잖아요. 네. 전화국의 경쟁사들이 생겼고 사실 우체국도 보면 소포 따르면서 보면 CJ 대한통운이 소포 그렇죠. 그런 택배를 대신하고 있고 뭐 쿠팡 같은 게 로켓 배송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경쟁사가 민간과 정부 주도가 나눠진다. 그럴 때 앞으로 한국전력은 민간 전력사와 나눠먹기 식의 그릇이 아니, 파이가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SK D&D가 민자 발전 쪽에서는 할 것이다.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수주 금액만 아시겠지만 7,400억 정도가 기수주 금액이 있고요. 풍력 발전을 보시게 되면 내년도 2분기 때 그리고 내후년도 2분기 그리고 2023년, 24년 계속해서 육상 풍력에 대한 기수주 금액이 7,40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 풍력에 대해서 8천억의 수주 모멘텀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겠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연료전지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요. 연료전지 사업은 미국 블룸 에너지를 통해서 국내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두산 피어셀의 경쟁자적인 역할을 또 SK D&D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그린 뉴딜 정책의 최고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름폭이 없기 때문에 SK D&D를 좀 갖고 나와봤는데요. 실적을 좀 뜯어보면 작년에 4,500억에 영업이익 823억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6,900억, 그러니까 한 51%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한 35% 1,1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보수적으로 잡은 게 이렇고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7,600억까지 그 가이던스가 매출이 올라갔고요. 영업이익은 1,457억, 약 한 77%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앞으로 이제 연료전지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4,950원에 500억의 새로운 추가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SK D&D 역시 그린 뉴딜의 또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조정 이후에 다음 스텝을 준비해 볼 수 있는 또 뉴딜 관련주, 숨어 있는 수소차 관련주 동아화성과 또 해상풍력 관련주 SK D&D에 대한 관심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정말 하이킥도 높게 날려주신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